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입맛 없는 요즘 저는 사연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나마 밥 챙겨 먹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사연 듣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당사자로서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했다고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봐 꽁꽁 숨어 있었는데요. 저도 한 번쯤 세상에 나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제 사연 듣고 공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생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좋은 걸 뿌린 사람은 좋은 걸 거두겠지만 나쁜 걸 뿌린 이는 나쁜 것밖에 못 가진다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에 노는 애들이 약자를 괴롭히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군요. 나서서 바른 말하고 한번 그들의 표적이 되자 그것을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다른 친구들 괴롭혔던 애들 중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나쁜 것만 주구장창 뿌려댔으니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경험은 다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서도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시가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 때에도 그저 식구들이 많이 과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실체를 알게 되니 그건 과묵했던 게 아니라 입 열면 본인들 손해라서 조용했던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면 적어도 남들만큼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구나 싶었죠. 저와 남편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만나보니 모난 구석 없고 참 괜찮더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후에는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집안 수준이었고 또 벌이가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는 인재는 아니었지만 각자 나름 열심히 중소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저는 남편과 조건도 잘 맞지만 서로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후 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시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요. 남편이 말하길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시모가 새벽부터 열심히 미역국 한 솥을 진하게 끓이셨다 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시모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신경 쓰일 정도로 한껏 뾰로통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게 저를 향한 불만인지 모르고 시모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제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어요. 딸 낳은 주제에 어디 어깨를 펴고 들어와? 나 같으면 죄스러워서 그렇게 못해. 어휴, 개집 낳고 시모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 싶을까? 아니 돼지고기도 아까운데 어디 소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모와 가까이 있었던 탓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내가 뭘?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방금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뭔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네. 국은 내가 담을 테니 넌 얼른 밥이나 퍼라. 시침이 떼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 같은데 시모가 안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나 싶었죠. 시모의 구시대적 생각에 저는 잔뜩 빈정이 상해서
밥도 깨작거렸습니다. 모욕감에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그때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편이 왜 못 먹냐고 저를 챙기자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찌릿하는 걸 느꼈어요. 시모는 째려보는 걸로도 모자라 참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어요. 예, 넌 늙은 시엠이 고생해가며 밥 차려놨더니 어디 감히 밥상머리에서 밥을 깨작거리냐? 너 때문에 괜히 내 아들까지 밥 못 먹고 있잖냐? 아니 세상 천지 쓸모없는 계집 낳아놓고 어떻게 밥상머리 복 나가는 행동까지 하는 거야? 으이그, 내가 정을 붙일래도 붙일 수가 없다. 시모가 아주 얄밉게 제게 독설을 하자 남편은 기함을 하며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쓸모없는 계집이요? 설마 엄마 지금 우리 수진이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라. 네가 끼어들 타이밍 아니여. 끼어들지 말라뇨.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이랑 수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끼어들 일이죠. 엄마 설마 진심이에요?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버린 시모를 보고 더욱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엄마, 손녀딸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요? 여보, 그만해. 나 괜찮아.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남편을 보고 당황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엄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 얼른요. 미안하다. 됐냐? 아니,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엄마 나 몰라라 하고 지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엄마! 성의 없이 사과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한 번 더 실망했고 남편은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윽고 시부는 남편과 시모를 향해 갑자기 숟가락을 내팽겨 쳤어요. 지방꼴 개판이네. 당신 새 식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애 낳았는데 고생했다는 말 없이 말이야. 내가 뭘요? 그리고 너도 참 그렇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네 형 식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지금 엄마가 한 얘기 다 들으셨으면서 엄마 편 드세요? 너 근데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까지 소리를 질러?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아버지한테는 얼른 사과드려. 싫어. 엄마도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는데 나도 엄마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시모만큼이나 고지식한 시부는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집안 어른에게 대든다며 저희 남편을 혼냈어요. 잠자코 있던 시숙 내외는 끼어들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 순간 제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나 시부모에게 대드는 남편에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보. 여기 집안 어른이 두 분이나 계신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내 편 들어주기 전에 어머님 생각 먼저 해야지. 어머님, 미역국이랑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깨작거려서 죄송합니다. 조리원에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 밥 먹다가 갑자기 다른 시간에 먹으려니 저도 모르게 깨작된 것 같아요. 뭐해? 자기도 사과드려 얼른. 엄마 아버지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시모는 제 태도를 예상 못했는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께도 죄송해요. 호호, 괜찮다. 벌써부터 내 아들을 잘 잡고 있구나. 아주 강단 있고 보기 좋다. 시부는 오히려 제게 강단 있다며 칭찬을 했고 시숙 내외는 괜찮다고 사과할 필요 없다 했어요. 거기서 시모 혼자만 당했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시모는 열이 엄청 받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시모에게 잘 먹겠다며 말하고 엄청 먹어댔습니다. 남편 미역국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당연히 시모 보라고 일부러 그랬죠. 그러자 남편은 저 잘 먹는다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시모는 정말 못 볼 꼴 본 것처럼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미역국은 미역 대신 소고기가 한가득이었거든요. 저는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는 형님을 말리고 자처해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에이, 동서, 무리하지 마. 얼마 안 되는데요, 뭐. 아주버님이랑 쉬고 계세요? 진짜? 고마워. 동서 정말 짱이다. 제가 멀려. 앞으로는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럼 나 진짜 거실 가서 쉰다. 잘 부탁해. 네. 그런데 다들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시무만 설거지하는 제 옆에 다가와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설거지 거의 다 해가요. 뒷정리 얼른 하고 갈게요. 예, 너 일부러 내 아들 미역국까지 다 먹은 거지? 그렇지? 네? 아, 일부러 다 먹은 거 맞아요. 뭐? 근데 이게 내가 언제 남편 밥까지 다 뺏어 먹으랬어? 그냥 너 좀 밥이나 잘 먹지. 제가 대놓고 진심을 이야기하자 시모는 아주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어머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더라도 먹을 거 가지고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역국 남편 것만 고기 가득하고 저는 아주 미역밖에 없던데요.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저 이제부턴 여기 와서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집 돌아가서 남편 거 다 뺏어 먹을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러자 시무는 뜨끔했는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에이그, 뭔 소리야. 난 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소화라도 제대로 안 될까봐 고기 안 준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뭔 이런 능구렁이 같은 게 들어온 거야?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는 한지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돌아가더군요. 그나마 시모가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고 굳이 주말에 오라고 해서 남편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어김없이 국은 본인이 푸겠다며 제 국그릇을 놓는데 또 제 국에만 고기가 없더라고요. 묵국이라 미역국과 다르게 또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쯤 되니까 저도 기분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좀 속으로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작은 고기만 걸러내는 것도 일인데 본인 힘 들여가며 미워한다 싶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더 이상 반응해주기도 싫고 그냥 모르는 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국이 정말 맛있어요. 남편한테 혼자 가서 많이 먹고 오라 했는데 꼭 저도 먹어봐야 한다더라고요.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좀 배워서 남편한테 종종 끓여줘야겠어요. 맛있다면야 얼마든지 내가 끓여줄게.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네, 저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국은 내가 퍼올 테니까 말해라. 제가 퍼올게요, 어머님. 내가 퍼온다니까? 아, 네.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국을 사수하던 시모는 결국 두 번째 그릇도 무만 가득한 국을 주더라고요. 그로써 저는 제가 시모를 오해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움받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국에 고기 안 들어가는 것쯤이야 가볍게 무시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참으면 나 허구입니다 하고 인증하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시모, 시부와 시숙 내외까지 함께 외식하러 고깃집에 갔는데요. 그 집이 초벌구이라 해서 나오는 곳이라 간단히 익혀 먹으면 되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시모랑 저 그리고 형님이 같은 테이블을 썼고 시부와 아주버님, 남편이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앉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밖에서도 밉상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불판으로 옮겨서 열심히 구우면 시모는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익은 건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많이 배가 고프셨구나 말았죠. 그런데 고기가 나올 때마다 개걸스럽게 고기를 해치워서
시모가 며칠 굶은 줄 알았어요. 형님을 슬쩍 봤는데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가 얄밉기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고기 많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입 천장은 괜찮으세요? 바로 구운 건 너무 뜨거우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입안 가득 고기를 머금고 짜증을 냈어요. 나 천천히 먹는 중이다. 그렇게 빠르고 우악스럽게 고기를 집어먹던 시모는 자기 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차고 불판에도 고기가 가득하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더 이상은 고기를 다 못 먹겠는지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편한테까지 고기를 나르더군요. 그때쯤에는 형님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는 시모에게 더 이상 말 걸기도 싫더군요. 늙은 시모 노망났네 하며 속으로만 욕하고 옆에 있는 형님이라도 먹으라고 조용히 챙겨드렸어요. 형님, 이거 드세요. 아냐, 나 괜찮으니까 동서 먹어. 전 진짜 괜찮아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데 저도 모르게 생각만 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엄마, 고기 여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 줘요. 그래도 더 먹어. 너 많이 먹어야지. 내 새끼들 바깥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이럴 때 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여보, 배불러?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어? 뭐해, 자리 바꾸자. 나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랑 먹으려고. 고기 굽느라고 거의 못 먹었어. 어머님, 이제 다 드셨죠? 저 옆 테이블에서 좀 더 먹을게요. 뭐? 그래, 세게 얼른 와서 더 먹어라. 여보, 그리고 형님 좀 챙겨드려. 형님도 많이 못 드셨어. 그래? 알겠어. 형수님, 고기 제가 구울게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여기가 고기 더 많이 남아서요. 다들 배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먹으려고요.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제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자기 테이블에 앉으라며 절 다시 부르더군요. 그러자 시부가 여기서 먹게 두라고 말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왜 또 심술 부리냐고 타박했죠. 속이 시원해서 마음 놓고 고기 먹었습니다. 제가 야무지게 쌈까지 싸서 고기를 엄청 잘 먹으니까 시모는 보다 약이 올랐는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감히? 옆쪽 테이블에서도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너 딸 낳았으면서 주제에 겸상하려 했냐? 이게 고기 아깝게 뭘 얼마나 먹는 거야? 그만 먹어라. 여기 밑반찬 잘 나오니까 넌 상차린 밑반찬이나 먹어라. 눈치 없이 어디 고기로 배 채우려 해? 너 먹이려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 줄 알아? 시모가 그 발언을 내뱉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테이블 주변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 이게 꿈인가 하는 얼굴로 벙쪄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정신 차린 제 남편은 곧장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 엄마,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고기 다 준 거야? 아니 도대체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자 시모도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어버버 변명하더군요. 변명하던 시모는 씹고 있던 고기가 그만 목에 걸려서 아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캑캑거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시모를 붙잡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들 얼타느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회사에서 하임리히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는 꽤 큰 고깃덩어리를 뱉어내고 자기 죽는다며 앓는 소리 내더군요. 목에 걸린 고깃덩어리는 나왔지만 시모는 급체까지 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시부는 시댁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시모에게 얄밉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아들 타령이야? 손녀 낳아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시부는 걱정에 한마디 없이 시모를 타박했고 시모는 완전히 토라졌더군요. 지금 꼭 그렇게 날 혼내야겠어요?
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 생명의 은인인 며느리한테는 고맙다고 했어? 생명의 은인은 무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못했잖아. 다들 어떡하나 놀라서 굳어있는데 새애기 덕분에 당신 산 거야. 그러니까 딸 낳았다고 구박 좀 그만해. 아유, 보는 나도 이제 지겨워서 그래. 당신 때문에 며느리 보기 내가 나 부끄럽다. 아니, 저 영감탱이는 말이야. 지 마누라 걱정이나 할 것이지. 아유, 내가 못 살아.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이참에 며느리랑 관계 좀 풀어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 사람 좀 예쁘게 봐주고 보듬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욕 좀 그만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내 핏줄이고 엄마 핏줄이잖아. 에라이, 너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네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네 아빠랑 너랑 둘 다 나가. 안방에서 시부랑 남편은 쫓겨나고 시모랑 저랑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한 번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병원은 정말 안 가봐도 돼요? 으이그, 착한 척 걱정되는 척 그만해라. 사실은 나 망신당해서 속으로 고소했지? 오늘 너 아주 영웅돼서 좋았겠다. 난 아주 고약하고 나쁜 시애미로 만들고 말이야. 어머님은 제가 왜 그렇게 미워요? 좀 잘 지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버님 말씀처럼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고약하고 나쁜 시어머니 같아요. 뭐?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손녀딸 크면 저 구박한 거 전부 일러줄 거예요? 제가 능글스럽게 굴자 시모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는 듯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봤죠. 어이구, 일러라 일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님, 며느리도 고기 반찬 먹어야 힘내서 남편한테 내조 잘하지 않겠어요? 고기 얘기는 하지 마라. 속 안 좋으니까. 시모는 자신의 행동들이 창피하기는 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며 우렁찬 목소리가 죽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만 미워하세요. 저는 진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여기 약 두고 갈 테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약봉투를 보고 시모는 묘한 얼굴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시모는 그 뒤로 먹을 거 가지고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한 밉상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밉상 시모를 해결하니 제게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과정들을 모두 지켜본 형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제가 부당하다고 시모랑 싸우는 모습을 본 형님은 제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동서, 너무 통쾌하다. 어떻게 한 거야? 네? 어머님 일 말이야. 그동안 동서 딸 낳았다고 어머님이 엄청 구박하셨잖아. 난 솔직히 동서가 대들길래 더 큰 싸움 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머님이 기가 완전히 죽었네. 글쎄, 내가 다 통쾌하다니까? 아, 네. 이제 구박 안 하셔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어? 나도 그 비법 좀 알려줘. 저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 꼴 보니까 너무 쌤통이야. 안 무서웠어? 신기하다. 나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당하고만 살았거든. 솔직히 어머님 너무하지 않아? 자기 아들들만 입이 아주. 자기 생일이며 명절이며 챙겨주는 게 다 며느리인데 자기 핏줄만 챙기고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용돈 한 번 주는 일도 없어. 엄청 재수없다니까. 저기 형님. 응?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게요. 뭐 그럼 고맙지.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 그런데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꼭 맞으세요. 그래. 형님은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시모 뒷담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형님 장단에 맞장구 치면서 시모를 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고 하며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 욕을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시모가 미워도 내 남편한테 흉보던가 아님 차라리 시모한테 직접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랑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 번 시모 욕을 해댔습니다. 은근히 제가 맞장구를 쳐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끝까지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절대 안 받아주니 형님은 빈정이 상했는지 시모에서 저로 타깃이 바뀐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형님은 제게 자주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아들 낳고 시모에게 어떤 귀한 대접들을 받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네, 형님? 아, 내가 둘이 있을 때는 좀 편하게 부를게. 자기라고 불러도 되지? 네? 아니요. 형님, 자기라는 호칭은 좀 그렇네요. 그냥 동서라고 해주세요. 그래, 동서. 딸 낳은 동서는 아마 모를 거야. 뭘요? 제가 뭘 몰라요? 어머님이 나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말이야. 그때 이야기 들으면 동서 깜짝 놀랄걸? 동서랑은 아주 상황이 달랐거든. 얼마나 날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 네네. 나 자주 드는 명품 가방 있지? 그거 나 출산 선물로 어머님한테 받은 거잖아. 둘이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내가 동서 질투한다고 적당히 해달랬어. 그러니까 동서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머님이 앞에서는 딱히 차별 안 하시잖아. 그거 다 내가 부탁한 거야. 진짜요? 저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저는 애 낳았다고 어머님이 직접 미역국 끓여준 것만으로도 그냥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마음 너무 안 쓰셔도 돼요. 어머, 미역국은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는 미역국에 감동해서 울었잖아요. 우리 둘이 하는 말이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질투 나지? 에이, 질투 안 나요. 그리고 형님, 저는 딸이 낳고 싶었어요. 안 나길 뭘 안 나? 좀 사람이 솔직해져.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일부러 형님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약이 올랐는지 점점 더 못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돌연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애미, 너 왜 우냐? 흐느끼는 형님을 보고 다들 어리둥절해 있는데 형님은 주저앉으며 더 크게 오열했어요. 저 동서가 너무 안쓰러워요. 네? 저요? 아들 낳은 저랑 딸 낳은 동서랑 너무 비교돼서 너무 민망하고 속상해요. 동서가 딸 낳은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동서도 분명 둘째는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미워하면 안 될까? 나 동서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 어머님한테 내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달라고 빌면 될까? 어머님, 첫째 며느리인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동서 좀 예뻐해 주세요. 제가 말 걸면 동서가 무시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형님, 그게 도대체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형님을 미워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발연기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난데없는 눈물쇼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또 시댁 식구들은 믿더라고요. 다들 그만해라. 첫째 속상한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만 울고 둘째 너도 그쯤 해둬라. 다 부족한 니들 시험이 잘못이니까. 둘째는 더 이상 첫째 탓하지 말고 잘 지내. 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말할 기회조차 안 주고 시부는 형님과 저보고 화해하라고 말하더군요. 형님이 은근슬쩍 저를 향해 비웃는 걸 보고 속으로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그 눈물쇼로 저는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형님 질투한 적도 없고 형님 말 무시한 적도 없어. 오히려 형님 울어서 엄청 황당했거든? 알겠어. 근데 형수랑 그냥 좀 잘 지내봐. 그렇게 느꼈다는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 형수가 느끼기엔 자기가 그랬나 보지 뭐. 여러분, 딸 낳았다고 며느리 미워한 시모와 이간질 시도하는 형님 중에 혹시 누가 더 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 말 안 들어주고 제 편 안 들어주는 제 남편이 가장 열받고 화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형수가 그랬으면 그런 거라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무지 열받더라고요. 저는 시모랑 트러블 있을 때도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랑만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반응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시모랑도 풀고 평화롭게 사나 싶었는데 그걸 형님이 와장창 깨부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서먹서먹해진 저는 너무 속상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꼴도 보기 싫어서 아기 방에서 매일 잠들기 일쑤였죠. 그러다 제사 앞두고 시댁에 불려갔는데 그날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하도 딸 낳았다고 괴롭혀서 아, 이번 내 인생의 빌런은 시모구나 싶었는데요. 형님도 참 만만치 않은 상대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해서 아기 재우는 사이에 시모와 형님은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시모에게 전화하니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또 바로 받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시모와 형님의 사이좋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세요, 형님? 동서, 왜? 갑자기 없어지셔서요. 혹시 어머님이랑 시장 갔어요? 오늘따라 아기가 너무 보채서 방금 겨우 재우고 나왔어요. 잘 때 얼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도착해요? 시장은 무슨, 지금 백화점이야. 네? 백화점에는 왜요? 왜긴, 어머님 기분 전환해드릴 겸 선물 좀 해드리려고 백화점 모시고 왔지. 그럼 음식은요? 음식?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오늘 동서 혼자 음식 장만하면 돼.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레시피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서 음식 만들면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 혼자 음식하라고요? 어머, 동서는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 왜 또 물어? 나랑 어머님은 지금껏 가족들 먹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동서도 시집 왔으니까 혼자 해보는 버릇 해야지. 이 많은 걸 제가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희 집 제사 안 지내서 저 할 줄 몰라요. 으이그 자랑이다. 예, 너는 아들 낳은 첫째 보고 제발 좀 배워라. 어떻게 며느리가 둘인데 시애미 챙기는 건 첫째밖에 없어. 우린 저녁 먹고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바지런히 음식 준비해라. 끊는다. 시모는 형님의 전화기를 뺏어들고 제게 한마디 하더니 얄밉게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끊기 전에 형님의 비웃음 섞인 말도 들렸어요. 그러게 너도 아들 낳았으면 이런 대접 안 받지. 이래도 질투가 안 나? 형님이 비웃는 소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통화하는 소리에 아기도 자다가 깨서 울고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퍼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음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해? 애는 울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야, 우는 애부터 달래야지. 애 우는데 나한테 전화하고 싶어? 집에서 듣는 울음소리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일하면서까지 들어야 하냐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형수님이 곧 전화 올 거라 하던데 난 진짜 너한테 전화 올 줄은 몰랐어. 아니 그걸 잠깐을 못 기다려? 네가 혼자 요리는 못해도 대충 재료 씻고 다듬고 두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누가 너 보고 진짜로 음식 다 하래? 형수가 그러더라. 너 애기 재우는 사이에 잠깐 엄마랑 빠트린 과일 사러 나간 건데 너가 오해하고 너무 화를 내서
자기 곤란하다고. 너 전화 오면 달래주라고 하셨어. 우리 형수 얼마나 마음이 넓고 착하셔. 남편 놈은 자기 새끼 울음이 듣기 싫다느니 제게 큰 한숨을 쉬는 것도 모자라서요. 지 형수 말에 넘어가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편 하는 꼴 보니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형님도 시모도 다 밉지만 남편이 제일 미웠어요. 네 형수가 마음이 넓다고? 웃기시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고 남편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그 후로도 계속 왔지만 받지 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친정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모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제 바라기였죠.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차례상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어플을 켜서 곧바로 찾아봤어요. 당일이라 안 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한 업체가 제사 음식 항시 가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통 크게 50만 원 차례상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남편 카드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랑 시숙, 시부까지 산부자가 퇴근해서 올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때까지도 시모와 형님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시숙과 남편은 나란히 시댁으로 퇴근했습니다. 남편 놈은 집에 음식 냄새 하나 안 나고 애기와 저만 있으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음식 안 했어? 음식? 음식? 야, 네 마누라 꼴은 안 보여? 나 하루 종일 굶었어. 누가 굶으래? 엄마랑 형수는. 너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나고 애는 울고 내가 뭘 먹겠어? 네 엄마랑 형수를 왜 나한테서 찾아? 그래서 음식은 결국 안 한 거야? 야, 엄마랑 형수가 없으면 너라도 했어야지. 야, 아직도 음식 타령이야? 네가 어떻게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네 집 종이야? 내가 결혼을 한 거지 이 집에 종살이를 하러 온 줄 알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아니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어쩜 남편이란 놈이 그러냐고. 남편 옆에서 놀란 시숙은 제게 무슨 일이냐며 오히려 절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이혼해. 아기는 네가 키워. 뭐? 이혼이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버님, 저 형님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형님 때문에 동생 부부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재수씨, 저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혼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동생이랑 집 가서 한번 대화로 풀어봐요. 네? 그래도 아주버님은 제 말 바로 안 믿고 형님 편 드시네요. 자기 마누라 말 개무시하는 동생보다는 낫네요. 근데 거짓말은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던데.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숙과 남편 들으라고 그동안 형님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숙은 곧바로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죠. 미안해요. 재수씨,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한지 제 눈을 못 마주쳤고 그때 마침 드디어 형님이랑 시모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제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모가 미친 듯 날뛰더군요. 왜 우리 귀한 장남이 너한테 고개 숙이고 있냐? 시모는 시숙의 만류에도 왜 니까짓게 장남을 욕보였냐고 사과하라고 발악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 달려들더군요. 감히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엄마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형수, 지금 내 마누라 때리기라도 하게요. 아니, 지금 동서하는 꼴 보고도 서방님은 그런 말을 하세요? 빨리 내 마누라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이 그만하라고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는 콧방귀 끼던 사람이요. 네? 서방님.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왜 이 사람한테 계속 못되게 굴어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을 해? 저희 어머님, 저 더 이상 식구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뭔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이혼을 운운하고 있어? 엄마 정말 끝까지 저를 비웃는 시모를 보고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 절망했고 진짜 이혼하게 될까봐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시모 대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나만 봐, 어? 엄마랑 형수는 보지 말고 나랑 애기만 생각해. 이혼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앞으로 당신 말 잘 들을게. 당신 말만 믿을게. 나 이혼 못해. 아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빌어? 당장 안 일어나? 엄만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시모에게 보란 듯이 남편 뺨을 찰지게 날려줬습니다. 어머님 아들 오늘 보러 혼자 됐네요. 축하드려요. 새며느리 들여서 꼭 원하던 손자도 얻으세요. 그 난리통에 제사 음식이 배달되었고 시모는 자기 아들 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뭐냐고 설마 지금까지 음식 안 했냐고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사 음식이 중요했나 봐요. 너 미쳤어? 어머님 쓰러지면 어쩔 거야? 아버님은 또 어떻고?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 왜? 뭐 문제 있어? 너도 내 손 빌리려고 했잖아. 나도 다른 사람 손 좀 빌렸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음식만 준비하면 된 거 아니야? 시모랑 형님은 시부가 알까봐 사색이 되어 서둘러 배달 음식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시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목격한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며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산다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이혼 안 할 거예요. 위자료 꼭 받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 음식은 50만 원 주고 특별히 전문 가게에서 마련했어요. 이혼하더라도 마지막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여보, 당신 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조상님들도 요리 못하는 저보다 이렇게 사서 대접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아니 며느리들 둘씩이나 데리고 조상님한테 이런 꼴밖에 안 보여줘? 당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도대체? 아유, 여보 잘못했어요. 큰애가 백화점에 가자 해서요. 내가 분명 막내 며느리 그만 잡으라고 말했지? 큰애 너도 그렇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사하고 야비하게 둘이 백화점 가면 둘째는 갓난쟁이 데리고 뭐 어쩌란 말이야? 아버님, 저 억울해요. 저도 얼마나 시집살이 당했는데요. 근데 얄미운 동서는 어머님한테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점잖은 시숙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뺨을 갈겼습니다. 뺨 맞은 형님은 눈이 돌아서 내가 너네 집에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러냐며 시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고요. 더 웃긴 건 시모가 감히 장남 멱살을 잡았다고 형님 머리끄덩이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개판이 된 그 상황은 나 몰라라 하고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시모랑 남편 대신 사과를 한다며 이혼을 만류하더군요. 자기 아들 이혼남 되는 거 싫다면서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끝내 이혼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변해 모두 태우는 거잖아요. 남편이 시모랑 형님 말만 듣고 저를 비난하는 행동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도 그러는데 참고 살았다가 더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 빨리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친정에서 아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리니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하게 쑥쑥 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마음은 아직도 회복 중이네요. 시댁 소식은 들어보니 시숙은 형님에게 이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붙잡아서 이혼은 안 하고 현재 별거 중이라 들었어요. 그날 시숙이 형님 뺨을 때려서 제 응어리도 조금은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건 형님이었으니까요. 시부모가 장남까지 이혼남 못 만든다며 이혼 못하게 막고는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시숙이 워낙 단호해서 이혼할 듯해요. 저 이혼 후에도 정말 미안하다고 시숙은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는 뭐 시부한테 잡혀 사는 중인가 봐요. 전 남편은 자기가 이혼한 게 전부 시모 때문이라며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워낙 어리니까 전 남편 쉬는 날에는 저희 친정집으로 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친정 와서 아이 돌보다가 가요. 그것도 처음엔 반대하려다가 위자료도 받았고 양육비도 받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하루는 봐주고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던 시모와 형님, 제대로 벌받은 것 같아 통쾌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정말 톡톡히 그 대가 치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고 다시 전 남편과 합칠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혼 후 많이 씁쓸한 상태인데 다 잊고 아이 키우며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